이제 제가 드린 거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한 번씩 이렇게 두 가지 세트인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재무상태표 위에 보시면은 제 1기 21년도 다 똑같고 회사도 방탄상사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금액이 다르네요. 금액이 좀 다르죠? 네, 금액이 좀 다르네요. 손익계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더 차이를 모르겠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금액이 이제 다른 거 말고 봤을 때 하나는 결산이 다 완료된 재무제표고요. 하나는 결산이 끝나지 않은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제가 이제 갖고 왔냐면 결산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 3월에 결산 다 끝난 재무제표를 이제 다 슬슬 받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하시면 얘를 이제 회계사무실에서 만든 걸 보내주실 텐데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이걸 딱 받았을 때 뭔가 되게 숫자도 많고 계량방법도 많고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놓고 노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거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계사무실이 결산을 잘 했냐 못했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결산이 완료된 거고 어떤 게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인지 맞춰보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응. 법인세 비용 금액 나와 있는 게 결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있어요. 법인세는 우리 회사가 결손이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똑같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기에는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 있는 게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도소매 기준으로 유통업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라서 이런 상품 재고가 있는 것인데요. 원가에 뭐 이런 유통 재고가 있는 게 아닌 회사들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업종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회사는 여기 없겠죠. 만약 이게 없다 치면 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기순이익 이런 건 아니죠, 선생님? 네. 그 감가상각비? 맞아요. 이제 평간비 중간쯤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도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할 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쪽이 이제 결산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감가상각은 결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신입이시다,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결산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우리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가 업체가 해주고. 그래서 이 만드는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 이제 매출이랑 그런 거는 똑같지만은 기말 상품도 빠져 있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도 빠져 있고 해가지고 이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 비용이 그만큼 늘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당기순이익도 훨씬 더 많죠.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결산 안 끝난 자료 가지고 이익 많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산 다 끝나면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돼서 손익이 더 준다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나 여기에는 없지만 대손 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이 나가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돈이 나가야지 비용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까지만 계산을 하시는데 실제로 돈이 나가진 않아도 비용인 것들이 결산을 하면서 잡히기 때문에 이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 더 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로 넘어갈게요.
재무상태표는 처음부터 금액들이 틀렸죠. 자산부터 금액이 쭉쭉 틀렸어요. 그럼 어느 게 결산한 거고 어느 게 결산 안 한 걸까요? 오른쪽이 결산이 딱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른쪽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과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네, 이게 있는 거? 네, 있는 거. 네, 있는 게 당연히, 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있는 게 이제 결산이 완료된 거고요. 대손충당금이랑 감가상각 아까 얘기했듯이 결산을 해야지만 잡히는 금액들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한쪽에 있고 한쪽에 또 없어요. 근데 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약간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현재 잔액이 213000이잖아요. 여기서 대손충당금 그거 1% 뺀 나머지가 실제 잔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밑에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쪽을 보시면 차량운반구가 지금 3천인데 요거에 지금 감가상각이 요만큼 500만 원 정도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돼서 실제 잔액이 2,400 정도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2,400만 원어치의 가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맨 밑에 쪽에 이제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요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자본을 보시면 그 이익잉여금 쪽에 바로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뭐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그냥 계속 이월을 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중소기업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크면 뭐 주주들이 있어서 상장을 해서 뭐 배당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중소기업은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는 거고요. 그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또 없는 것들이 있죠. 지금 결산이 완료된 쪽에는 있는데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쪽에는 없는 것들이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용익 말고 또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이 결산이 안 된 것 쪽에 있죠. 결산이 네. 된 거에는 없고 자산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쪽으로 내려와서는 또 부가세 예수금이 또 결산 안 된 거랑 된 거랑 금액 차이가 또 있죠. 얘는 왜 그러냐면 또 부가세 분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부가세는 세 달에 한 번씩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2월 말 거까지를 1월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일자로 부가세 정리하는 분계가 들어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가세 예수금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납부할 것만 있다. 그러면은 부가세 대급금은 그만큼 없애줬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급되는 경우에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있다. 그럼 결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이나 예수금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분계가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미지급세금? 네, 미지급세금. 미지세금이 결산이 완료된 거에는 있는데 네. 결산이 안 된 거에는 없죠. 금액이 없어요. 미지급세금은 뭐냐면 원래 세금을 아직 안 냈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세금이냐면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이제 결산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작년 12월 말일자로 실제로 납부하는 건 다음 연도 3월이니까 12월 말일자로는 아직 주지 않은 세금이다. 근데 그 해의 세금은 맞잖아요. 그 해에 그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로 책정된 세금이다 보니까 그런 분계를 해줘야 돼요. 결산을 하면. 지금 손익계산서에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그 법인세 부분이 있냐 없냐로 차이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미지급 세금이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거의 미지급 세금이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법인세, 그리고 법인소득 지방세, 요런 쪽으로만 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결산이 제대로 끝났다 그러면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에 납부할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산 쪽에 보시면은 가지급금이 결산 안 된 쪽이 있어요. 결산된 거에는 가지급금이 없어요. 가지급금은 가계정이죠. 가수금하고 가지급금 이 두 가지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원래 원인을 불분명하게 일어난 거니까 원인을 밝혀서 없애줘야 되는 거죠. 결산할 때. 그래서 요게 없어야지 되겠죠. 가지급금은 원인 불분명하게 돈이 나온 거니까 보통 대표님이 가져가시죠. 그럴 때 이제 단기 대여금이나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게 되니까 주인종 대여금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작업을 결산할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이 되죠. 가지급 이자가. 그래서 결산이 된 거, 안 된 거 이 두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창 또 볼 시기이니까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무실이 제대로 결산을 해줬냐 안 해줬냐 한번 점검자 들여다보시고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또 이익은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구독가이나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 비교할 때 부채랑 자본 서로 금액 비교해가지고 자본이 더 많으면 좋고 부채가 더 많으면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부채가 왜 많은지 보려면 자산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봤고요. 이제 또 뭔 얘기 할까요? 가야겠어요, 멤버십. 그래요? 아니, 지금 너무 물경력이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좀 업체가 다르긴 한데 이런 거가 오긴 하는데 정말 단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 못하는 걸 보고 얼른 멤버십 구독. 감사합니다.